상속 회복 청구 수송이라는 것이 있다. 법원에 청구하자. 공짜로 해줄 수는 없다. 약정을 해야죠. 거기다가. 그 말씀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설립 목적 자체가 이제 합당할 경우에만 그렇죠. 이제 배제가 된다. 상속 절차가 끝났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뭐 상속 등기까지 다 끝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상속 등기까지 다 끝나는 상속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완벽하게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니죠. 상속 절차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일들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는지. 상속 절차가 끝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상속 절차가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끝난 것으로 알고, 봤는데 이제 내가 원래 가져야 될 것보다 목보다 적게 가졌다. 또 상속이 잘못됐다. 이제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 목보다는 적게 가졌다라는 하면은 이제 유류분이라는 소송으로 하는 거고요. 야, 상속이 잘못됐다 이거. 그게 이제 상속인 간에 잘못될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상속인으로서 가져간 재산이 돼가지고 그걸 찾아오는 소송. 그걸 갖다 상속 회복 소송이라는데, 두 가지가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 일들이죠. 이게 상속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는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법에 내 몫이 있더라. 이건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속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있더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올바로 가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 가능하면 이런 소송은 우리가 그 완전히 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즉 보통 우리는 완전히 상속 등기가 완전히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상속 등기까지 다 마치면, 야, 너 상속 회복 청구권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등기까지 다 받고 네 목 가져간 거 아니냐? 야, 너 등기까지 다 하고 너 돈 다 가져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유류분이냐? 이런 오해를 살 염려가 있고 그런 분쟁도 많습니다. 의외로. 따라서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그 전에 좀 문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등기까지 완료되기 이전에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원칙이지만,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른다는 몸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의 경험칙상은 등기까지 다 하고 돈까지 다 받으면 어느 정도 다 인정하고 다 정리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유류분 너 포기한 거야. 상속 회복 청구권 포기한 거야.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제 진행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 몰랐을 때 이제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근데 알고 나서 이제 끝난 다음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내 몫을 제대로 못 받았다. 유언에 따라서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유류분서 내 몫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유류분이 침해된 날, 내 몫을 제대로 못 가져오게 된 날, 그렇게 안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날,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해야 됩니다. 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이렇게 보니까 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12년이 알았다. 소용없는 거죠. 그렇군요. 법은 어떤 권리 행사들이 기간을 딱 정해놔가지고 늦게 알면 안 됩니다. 이게. 유류분 청구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이거는 자기의 그 유류분 몫을 빼앗아간 그 사람한테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기타 요구해가지고 적절하게 받아는 합의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원에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아하, 예. 결국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네.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나잖아요. 이제 비용과 실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네. 텐데, 되게 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해야 글쎄 될까요? 비용은 이제 법원에 내는 이제 수입 인지대와 이제 그 송달료 그래가지고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우편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한 명이면 5,100원 곱하기 15회 한 7만여 원 되죠. 그거 내고 그 다음에 인지대는 그게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데 대략 한 0.4% 내지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정도 금액을 냅니다만 10억이다라고 하면 한 400만 원. 0.4니까 한 400만 원 예, 플러스 예.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예, 예. 그 정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소송하면 뭐 변호사 비용 들지 않을 테고요. 변호사 비용을 내면 변호사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인지대는 승소를 하게 되면 받는 건가요? 인지대,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승소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이제 청구해서 돌려받고요. 예, 패소하면?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내죠. 아이고. 상대방 설명했을 때. 근데 예. 유리분 소송은 예. 한 열이면 한 6, 7, 한 7, 80% 이상은 협의가 됩니다. 아하. 나중에 재판 중에 예. 합의를 많이 이끌어 갑니다. 예. 주로 이제 형제간의 싸움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가급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방을 거친 다음에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뭐 들어간 인지대라든가 변호사 같은 거 서로 각자 무담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뭐 유럽은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은 청구 소송은 그럼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무작정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상속 회복 청구권을 침해당했다.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야 되고 실제 그 침해한 날로부터는 이제 당한 날로부터는 10년. 그러니까 상속에 관한 것은 보통 10년 지나면 어렵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보니까 뭐 유류분은 침해를 한 날로부터 1년, 뭐 이거 상속 회복은 3년. 보니까 이게 외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은 곤란하니까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럼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유류분 청구 소송, 뭐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이게 뭐 이게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이제 없어져 버린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다 외우고 있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혹시 김 변호사님 그 개인적으로 이 소멸시효죠? 이제 소멸시효의 문제 때문에 이 뭐 상속인들 간에 뭐 분쟁이 생기거나 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상속 회복 청구는 어차피 회복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거니까 뭐 이 형제간에 분란이 있고 그런 게 드문데 유리분 청구 소송은 이게 종종 분쟁이 생깁니다.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형제는 이제 뭐 작게는 2명, 많게는 한 5, 6명이 됐을 때 아버지가 한 사람에게만 많은 혜택을 줬는데 특별 수익을 준 것이죠. 그러면 그 상속이나 유리분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많이 받은 형제들한테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신 이 상황에서는 참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워요? 뭐 어머니한테 밉보일까봐? 그렇죠.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형제 간에 싸우면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이제 또 그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나 아주 지근거리에서 아주 효자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불효자인데 어머니가 볼 때는 효자인 사람이 맞습니다. 효자, 효녀.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갑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준다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머니가 1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10년 있다 죽으면 아버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무조건 청구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10년 후에 이러면 이제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제도는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제약 때문에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위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용감해야 됩니다. 찾으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유류분 청구 소송 이런 거를 뭐 돈이 최고다 보면 그 혜택을 많은 사람하고 원한 가격이 얼마나 감정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물불을 안 가리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예.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예. 이제 심지어는 내가 이 받아오면 변호사님 다 가십시오. 저 새끼 혼내십시오 해놓고 나중에는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예. 정말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송할 그렇군요. 때. 그 변호사들은 그 말 믿지도 않습니다. 사실 다 가지란 말. 예. 그런 사람일수록 예. 뭐 다 주지 않거든요. 예. 말로는 고맙습니다 해놓고 예. 대부분 나중에 돌려줘요. 줄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경우도 아니 뭐 있고. 그런 일은 별로 예, 없고요. 그래도 예. 많이 주는데 예. 처음 시작할 때 오직 그냥 감정에 그렇죠. 이제 휩쓸려서 예.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예, 지금 이제 그 소멸시효의 문제, 이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예. 특별히 이제 우리는 유리분과 이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기간을 예.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권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도 예. 상속 절차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 이런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조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상속 재산 가액이 30억 원을 넘어가는 상속인들은 이게 한 번 상속세를 냈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 5년 동안 예. 갑자기 재산이 늘었거나 또 부채가 줄어들었거나 예.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상속세가 탈루되지 않았는가 예. 하는 것을 조사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30억 이상을 상속받은 그런 상속인들은 5년의 기간 동안에 돈 쓰고 이제 뭐 돈을 벌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서 철저한 증빙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즉 고액 상속자는 세무서의 특별 관리 대상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정도 재산 가지고 있으면은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됐는지 이 정도면 다 나오고요. 우리나라 세금이라는 건 상속세는 모든 세금은 이제 10년인데, 시효가 10년인데 이 증여세나 상속세는 이 15년까지 그렇죠. 조사가 됩니다. 훨씬 길죠.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뭐 세금 내서 끝났다. 한 번 조사 나와서 끝났다. 이 끝나는 게 아니라 15년은 적어도 10년. 길게는 15년. 그렇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액 상속자들은 이제 상속세 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계속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이 내야죠. 많이 그죠? 내야 된다. 예. 별로 안 좋아하실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저는 여기 걸릴 리가 없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은 상당히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그 특별히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둬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유언으로 기부하게 되면 그건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에서 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기부를 아무 곳에나 했다고 해서 다 상속재산에서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급여생활자, 봉급자들이 아무데나 다 기부했다라 가지고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곳에다가.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도 이제 정해진 곳에 기부를 할 때 상속재산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 곳에나 기부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상속재산에서 이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도 있죠. 나는 우리나라에 이 단체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글로벌화된 이 사회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연구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연구단체에 재산을 기부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건 상속재산에서 이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은 다 그쪽으로 기부했는데 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내야 되는 예. 예, 그런 일도 이제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죠. 왜 부계로 빼돌립니까 돈? 꼭 저는 꼭 예를 구개로 들어줄 뿐인데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단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하고 이제 할 경우에도 이제 상속세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재단법인의 목적 설립 목적 자체가 네. 이제 합당할 경우에만 그렇죠. 이제 배제가 된다. 예,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예. 하는 거는 배제해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런 경우들 이제 그런 경우들을 잘 알아두셔야 네. 나중에 뭐 난 좋은 뜻을 가지고 다 기부했는데 네. 재산 받지도 못한 상속인들이 그 수십억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일을 이제 피할 수 있겠다 네, 예. 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상속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리분 청구 소송과 같은 일, 상속 회복 청구 소송, 그다음에 세금 다 냈는데 나중에 또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는 세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상속 끝난 다음에 끝까지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